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2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은 교육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형사처벌의 문제, 그리고 파면과 해임 같은 징계처분의 문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보도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초등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한 50대 교장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보시면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초등학교 교장이 구속됐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교장의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교장 A씨 57세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원래는 체포를 하더라도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현행범. 바로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나 저지른 직후, 범죄 직후 이런 경우는 이제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체포하는 거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이런 경우가 아닌 지금 이와 같은 경우인데 사안이 중됐어. 사안이 중대하고 긴급한 경우죠. 그러니까 현행범과는 요건이 좀 다른데 이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이 예상이 되고 또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이 체포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죠. 중대한 범죄인 거죠. 예.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48시간 이내에 석방을 하거나 구속 영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 때문에 최초에 긴급 체포한 것처럼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영장을 청구하죠. 구속 영장을 이제 청구를 했더니 이제 영장이 발부된 겁니다. 영장 발부 절차는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또는 이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해가지고 이 심사 절차를 거쳐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발부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법원에서는 구속 영장이 발부됐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발부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이제 피의자 이 A씨에 대해서 형사 피의자에 대해서 신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서 유치장에 이렇게 구속시켜 놓고 10일 동안 수사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하고 나서 수사가 끝나면 이제 어디로 보내느냐 이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는 거죠. 그래서 사건을 보내면 검찰에서도 계속 이제 구속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는 이제 경찰에서는 10일인데 검찰청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10일이고 그다음에 1년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20일 동안 구속시킬 수가 있고 이 기간 중에 이제 사건을 이제 재판에 넘겨야 됩니다. 기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경찰에 사건이 있는 겁니다. 형사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A 씨는 최근 안양시 소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에서 4cm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 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신고했기 때문에 현장에 출동했네요.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학교 교장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그의 범행을 확인했다. 설치된 카메라는 현재 디지털 포렌식을 거쳐 현재 확인 중에 있다. 다만 A씨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경찰은 영상에 찍힌 피해자 1명을 확인하고 다른 피해자들의 신원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A씨의 자택 PC와 사무실 PC 등을 디지털 포렌식해 여죄, 다른 죄가 또 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 경기도 교육청은 A 교장을 직위 해제하고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그래서 이제 형사 절차하고 징계 절차는 또 원칙적으로 별개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이제 직위 해제한 겁니다. 그 직을 유지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직무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해서 직위 해제한 겁니다. 직위 해제는 징계는 아닙니다. 보통 징계를 하기 위한 그 전 단계인 거죠.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현재 뭐 구속이 됐는데 어떻게 직무를 수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직위 해제하고 그다음에 감사에 착수하고 감사 조사를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징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징계 종류와 정도가 이제 확정이 돼서 의결을 하면 징계권자가 징계 처분을 하게 됩니다. 뭐 파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예, 그래서 배제 징계라고 하는 파면하고 해임이 있는데 이제 배제 징계가 될 것이다. 배제 징계는 공무원으로서 신분 상실, 소멸이 되는 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징계 절차에서도 공무원 신분이 소멸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징계를 위해서 이제 소속 기관에서 감사에 착수한 겁니다. 한편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교장 선생님 강력 처벌과 신상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A 교장은 해당 초등학교에 근무한 지 4년이 됐으며 직전 학교 교장 근무 이전에는 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라며 학교 교사들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해 교장 선생님한테 가져갔더니 교장이 신고 절대 못하게 막았다더라. 교장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신고에 잡힌 것이라고 한다. 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보기로 불법 촬영한 교장의 신상 공개를 원한다라며 강력 처벌과 다시는 교장을 할 수 없도록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학교 초등학교 교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립학교 교장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해당 초등학교에 4년 근무했고 그 다음에 직전에는 이제 그 교육청에서 전문직으로 일한 경력이 있다라는 것에 미루어 볼 때 사립 학교의 이제 교원인 교장이 아니고 이제 국공립 학교 국공립의 교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육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제 감사 들어왔기 때문에 공립학교죠. 공립 초등학교 교장인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또 피해자가 만약에 피해자가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제 별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또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형사처벌의 문제를 이제 봐야 되는데 형사처벌은 지금 확정이 안 됐고 이제 그 절차가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은 이 교육 공무원 국공립 교육 공무원이 신분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이고 사립학교 교원이라고 하더라도 달라질 것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사립학교법을 보시면 사립학교의 이제 당연퇴직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사립학교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사립학교법 제57조에 이렇게 원칙적인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교육공무원법으로 가보겠습니다.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제10조의 사회 결격 사유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밑에 하단에 당연퇴직 사유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10조의 4가 당연퇴직 사유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결격 사유가 당연퇴직 사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원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해당하기만 하면 똑같이 당연퇴직이 되고 그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더 해놨습니다. 2호하고 3호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그만큼 도덕성, 윤리성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되는 그런 입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교육공무원법을 이렇게 보시면 교육공무원법 성폭력 범죄만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3조에서 이제 당연퇴직 사유 이것도 이제 그 하단에 그 당연퇴직 사유라고 명시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33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3조의 그 6의 3을 보면 성폭력 범죄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결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기 때문에 벌금형 100만 원, 1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해석하면 3년이 지나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거죠. 일반 그 국가공무원법에는.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꼭 반드시 100만 원의 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 형이 어떠한 것이든, 그러니까 벌금형보다도 낮은 형이 있을 수가 있죠. 과료 같은 경우도 있고 그 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그리고 뭐 몇 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그 범죄에 대한 형이 확정이 되기만 하면 영구히 공무원으로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국가공무법은 뭐냐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3년 이내에는 임용이 안 되고 3년이 경과한다면 임용될 수 있다. 그런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이 확정만 된다면
다시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겁니다. 국가공무원법에서는. 근데 교육공무원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 그거에다가 그다음 미성년자라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별도로 해놨는데, 교육공무원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없네요. 그러니까 형이 확정이 되면, 그 형이 확정이 되면 영구히 교육공무원으로서는 임용이 안 됩니다. 교육공무원이 신분에 있다가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폭력 해가지고 형이 확정이 되면 다시는 교육공무원 임용이 안 되고, 그 다음은 성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버리면 아까 국가공무원법에서는 3년 이내에는 임용이 안 되는데 3년이 경과하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성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라고 하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버리면 영구히 교육공무원이 안 됩니다. 앞으로 영구히 안 된다는 얘기죠. 영구히.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기소가 되면 대부분 100만 원 전부 다 이상의 이 벌금형을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육공무원으로서의 다시는 이제 임용이 안 되고 당연퇴직 사유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연퇴직 사유. 그래서 보통 공무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벌금형 이상 기소해버리면 전부 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다 나와버리고 혐의가 인정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다시는 이제 공무원도 안 되고 현직이라면 당연퇴직 사유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제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느냐. 그러니까 그러한 형 처벌을 안 받는, 그러니까 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를 받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형사처벌에서는. 그렇게 해야 이제 당연퇴직이 안 되기 때문에 검사의 그 기소유예 처벌은 이제 형사처벌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물론 그렇게 가더라도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징계처분, 별도로 이제 징계처분으로서 파면이나 해임 받게 되면 당연퇴직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공무원이 성폭력 범죄를 했을 때, 받게 되는 법적 불이익으로서 형사처벌의 문제, 징계처벌의 문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 사안에서는 이 사실관계가 다 인정이 되고 이게 확정이 된다면 뭐 당연히 당연퇴직 사유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